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호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0명입니다. 수도권의 환자는 44명이고 비수도권은 6명입니다. 다행히 어제 돌아가신 분은 없었습니다. 지난 2주간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규모 감염 확산 상황은 나타나지 않으나 요양병원, 요양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최근 2주간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일 68.7명으로 그 직전 2주간의 59.4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는 신규 환자 수가 1일 75.3명으로 기존의 감소세와 달리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지난 2주간 새로 발생한 집단 감염 건수가 21건으로 직전 2주간의 26건에 비해 감소하였고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도 11.4%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의료 역량 측면에서는 160여 개의 중환자실이 즉시 입원 가능하고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중환자실 160개는 약 210명의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발생하여도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확충된 방역과 의료 역량을 통해 지금까지는 큰 문제 없이 대응하고 있으나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위험 요인입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 추이와 방역망의 추적 속도가 아슬아슬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이후 사회경제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기에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언제든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생활 속 방역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잃는다면 코로나19는 여지없이 그 취약한 지점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잊지 마시고 서로에 대한 배려에 기반한 생활 방역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을 더욱 세심하게 실시하고 가을철 여행과 위험시설 방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요양병원과 시설을 살펴보면 보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인이 확인됩니다. 먼저 시설 내에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방역수칙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감염관리에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신규 입원 입소자에 대한 사전 검사나 종사자의 정상 감시와 유증상자에 대한 업무 배제, 면회객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등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병실 내의 환자 밀집도가 높고 병상 간의 충분한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 등 감염에 취약한 입원 환경이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보다 정밀한 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인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은 10월 19일부터 이번 주까지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수도권은 수도권의 결과를 평가하여 지역별로 전수검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집단 감염 현황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고위험군 전수검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전국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등을 일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 방역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사자 교육과 점검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종사자 행동수칙과 표준교육 동영상을 배포하고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에서의 방역수칙 준수와 위반 여부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노인시설에서 운영자와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애쓰고 계시며 외국에 비해 노인시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이분들의 노력에 의한 결과일 것입니다.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조용한 전파가 요양병원 등에 유입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에 보다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는 10월 31일 할로윈 데이를 맞아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1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수도권의 일정 규모 이상 식당과 카페와 클럽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클럽 등 유흥시설의 이용이 증가하는 주말 심야 시간에는 수도권의 이태원, 홍대 등과 부산의 서면 등 주요 지역에 대하여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업소에 대하여 집합금지나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과 모임을 갖고 또 갑갑한 기분을 풀고자 하는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 5월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겨울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할로윈데이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밀접하게 접촉이 발생하는 모임은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 계절독감 예방접종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여러 염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정부 당국자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다 안전한 예방접종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어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는 지금까지 검토한 26건의 사망 사례는 시간적 근접성이나 기저질환 또는 부검 결과를 볼 때 모두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매우 낮은 사례들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예방접종을 중단할 상황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의 동시유행 위험성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을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백신 접종 후 사망과 이상반응 신고 사례를 분석하며 계절독감 백신 접종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는지 계속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백신은 수많은 생명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검증된 수단입니다. 특히 계절독감은 국내에서만 매년 3천여 명이 사망하는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은 그 부작용에 비해 접종의 이익이 훨씬 크며 이에 대해서는 세계보건기구와 국내의 전문가들 모두 의견을 함께 합니다. 국민들께서는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의 평가를 신뢰하여 주시고 안전수칙을 잘 준수하시면서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언론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세심하게 보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조정 이후 국내 발생 환자 수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추석과 한글날 연휴의 영향은 다행히 안정적으로 관리된 것으로 보이나 수도권에서 확연한 진정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기도 하며 매일의 환자 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매일의 환자 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생활 방역을 위한 경각심을 항시 유지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충분한 방역 억제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생활 방역의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또 자유로운 일상과 경제활동을 지켜나가기 위해 방역 최일선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십시오. 정부도 보다 명확한 생활 방역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